네, 저는 지금 다리 내린 산기슭의 무대죠. 강원도 영월에 와 있습니다. 만화 다리 내린 산기슭의 무대는 사실 이곳저곳입니다만 이번 여행은 인물들의 첫 만남과 지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비춰서 영월과 단양, 그 중에서도 영월 쪽에 무게중심을 맞췄습니다. 영월하면 산천이 좋은 고장, 힐링과 휴식이 떠오르는 산골 마을을 생각하기 쉽죠. 영월은 한편으로 영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이자 무대가 되기도 했던 곳이고 복례산 산림욕장이나 복례산 꼭대기에 있는 별마루 천문대도 유명합니다. 별도 좋지만 새벽에 잠깐 운때가 맞아야 만날 수 있는 구름바다가 정말 절경이에요. 근데 영월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흔적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김삿갓이 대표적이죠. 김삿갓보다 더 앞시대 인물로는 바로 단종이 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 즉 세조손에 쫓겨나 17나이에 사실상 살해당해 시신마저 동강해버려진 비극적인 인물이죠. 세조는 본인 능력 자체는 출중한 편이었는데요. 그랬다 한들 조카까지 죽여가면서 왕이 되었으니 곱게 보기는 참 힘듭니다. 세조는 제가 싫어하는 조선 임금 가운데 셋 안에는 꼭 들어갑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요. 단종은 죽어서 민간 설화 속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도깨비들이 무덤을 지켜주었다고도 하죠. 단종이 유배를 당했던 청룡포의 유배지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바로 단종 어소인데요. 이곳에는 단종의 모형이 있어 쓸쓸했을 소년 임금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이 밖에도 어린 단종이 매일같이 올라 한양 방향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까지 참 여러 생각이 드는 공간이에요. 그럼 만화 얘기를 해볼까요? 손장원 작가의 장편 데뷔작 다리 내린 산기슭은 2012년 찬스플러스에서 연재를 시작한 출판 만화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 다음 웹툰으로 자리를 옮겨서 정식 연재를 시작해서 무사히 완결되었습니다. 작가분이 지층을 연구해 학위를 받은 연구자 출신이란 점도 화제였죠. 작품의 주인공은 지질학자 오원경입니다. 전국의 산을 돌며 화석을 캐 팔기도 하는 지질학 박사죠. 오원경은 거의 10년 만에 들른 어떤 곳에서 문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만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은 길 옆에 암석층을 때리고 10년 감수한 표정으로 낙석을 치워볼까 하던 원경의 뒤로 갑자기 한 소녀의 형체가 공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떨어지죠. 두리번 그리고 낯선 인간을 발견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소녀를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는 이상한 인간. 잠시간의 투닥거림이 이어진 후 소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하며 다시 바위 속으로 스며들어가려 하지만 어째서인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원경은 소녀가 돌이나 바위에 깃든 정령인 줄 알았으나 정작 소녀는 자신의 이 일대 지층인 흥월리층의 정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원경은 이유를 알아차렸죠. 소녀가 본래 깃들어 있어야 할 흥월리층이란 지층은 10년 전 조사를 통해서 영월층군으로 대치되었고 흥월리층이란 이름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위적인 구분이긴 하나 이름을 잃은 지층의 정령에게 돌아갈 곳은 없는 셈이죠. 미안한 마음이 든 원경에게 정령은 오히려 쾌활한 표정으로 이렇게 된 이상 놀러다녀야겠다고 말합니다. 너 안내해라.
네, 다리 내린 산기슭의 주인공인 월리 같은 경우는요, 그 이름이 흥월리라고 하는, 흥월리층이라고 하는 지층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층명 같은 경우는 강원도 영월에서부터 그 단양까지, 충북 단양까지 이어져서 분포하고 있었던, 왜냐면 과거형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이름이 없으니까. 흥월리층이라고 하는, 네, 지층명에서 왔고요. 그 지층의 이름의 또 유래가 된 곳이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흥월리. 말 그대로 진짜 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강원도 영월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양까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 코스로 이번 여행은 한 구성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영월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프롤로그 격인 산, 다리 내린 산기슭이 이전에 그 프롤로그 격인 작가님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수상하면서 데뷔한 바로 그 작품이죠. 산의 무대인 마차초등학교 공기분교장이 바로 영월에 있습니다. 한번 쫓아서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단편산에서 오원경이 선생님과 꼬마 제자에게 화석을 팔러 간 곳입니다. 돌아다니며 채취한 화석을 교구 삼아 팔던 오원경이 마을에 사고가 잦고 귀신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곳이죠. 색은 좀 다르지만 작품 속 느낌 그대로입니다. 오원경은 이곳에서 지도를 펼쳐들고 새 도로 때문에 산이 끊겼음을 발견하고 끊긴 산 쪽을 찾아갑니다. 벽돌로 마감된 공기 1, 2 버스 정류장이 정겹습니다. 역시 작품 속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배경에 글자로 단서를 남겨주시면 찾기가 좋죠. 단편 속에서는 문제가 된 산이 삼방산 줄기에서 끊겨 독립해 나왔다고 묘사가 되는데요. 그 삼방산은 화면에 보이는 이 산입니다. 원래 산은 보기엔 가까워 보여도 꽤 멀리 있습니다. 영월군 가운데 북쪽을 지키는 산입니다. 호기롭게 끊겨 나온 산자락을 올라가 보려고 했었는데요.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분교를 왼쪽 앞에서 볼 수 있는 산 쪽으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이쪽에는 갈라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미숙한 산신령이 있는 큰 노두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가보려고 했지만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쉽지만 포기했어요. 강원도 영월을 즐기는 방법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천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장이니까. 근데 그거 더불어서 또 즐길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두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 그리고 지질학적인 부분. 네, 역사 유적으로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다면 역시 단종이죠. 단종의 능인 장릉, 영월 장릉이라든가 또 그 단종 유배지죠. 청량포 이런 곳을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김삿갓이라든지 또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지질학적인 포인트를 또 살펴볼 수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지질학적으로 꽤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 지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망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공간마다 조금씩 이제 이 지역의 특징, 지형적인 특징, 지질학적인 특징,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보이는 지층하고 그 다음에 암석들, 석회암 쪽이 많은데요. 그 암석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들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 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을 다 보고 나야 제법 산길을 걸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한반도 지형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걸려요. 네, 걸음으로 갔을 때. 물론 산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힘을 좀 써야 돼요. 자,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정말 원 없이 걷습니다. 헉헉하는 소리가 좀 민망하네요. 가다 보면 저만치의 돌탑 무더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나 돌탑 많이 쌌습니다. 여기 보세요. 돌탑들 참 많습니다. 걷다 보면 지방과 지층이 노출된 곳들도 괜히 눈여겨보게 되고요. 다리 내린 산기슭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그 한반도 지형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한반도 지형을 굳이 한번 가보는 이유는
다리 내린 산기슭이라는 작품 자체가, 그리고 주인공 자체가 지층이잖아요. 네, 지층의 정령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 여행을 꾸미면서 영월이 지니고 있는 지질학적인 측면, 그 중요 포인트들 있죠. 그것들을 함께 한번 가보는 여행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와보시면은 지층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그 돌 있잖아요. 돌들 하나하나가 그냥 보이지 않아요. 아, 석회암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름 자체가 한반도 지형이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풍경을 한번 보시죠.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돌들 하나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이 지질학 여행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 자체가 애초에 지층의 정령이다 보니까 괜히 한 번 더 보게 돼요. 아, 이런 돌들 하나하나, 산 하나하나에도 다 정령, 산신령 등등,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 뇌리에선 이미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초월적 존재들, 뭐 초월이라기보다도 약간 신적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들, 초자연적 존재들, 아니, 초자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자연 속의 존재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을 살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지금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인간들은 다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요. 원리의 흔적을 쫓는 길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한반도 지형을 끼워 넣는 거는 꽤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한반도 지형. 이미 모습은 안내판에서 보셨지만요. 이게 또 직접 보면 압박이 달라요. 이곳이 바로 한반도 지형입니다. 평창강이 침식과 퇴적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지형입니다. 참 신기하죠? 영월군은 아예 이곳 지명을 한반도면으로 정했어요. 영월군은 김삿간 유적이 있는 곳을 또 김삿간면이라 정하기도 했었죠. 저만치의 석회광산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옆 왼쪽에는 시멘트 공장도 있죠. 광물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전망대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전망대 아래쪽 강에 태극기를 단 뗏목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삿갓 쓴 분들이 몰고 계신데 정말 유유자적한 느낌입니다. 처음 볼 땐 노를 저어서 움직이나 했는데요. 알고 보니 모터더라고요. 역시 문명의 이기는 좋은 겁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세 번째로 온 곳은 영월 고시굴입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이곳에서 건너편 산자락에 난 동굴 입구로 건너가야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고시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월이나 단양 쪽 해서 가볼 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라고 제가 작가님한테 여쭈었을 때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굴 쪽이 이쪽에 많다. 보통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동굴 쪽에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와보니까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도 고시골 쪽은 좀 와본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관광지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식당들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한번 오늘 목적지는 동굴이니까 동굴 한번 보러 가시죠.
저만치 매표소와 다리가 보이네요. 네, 고시굴교. 뭔가 저쪽에 굴이 보이는군요. 굴 입구가 보이는군요. 뭔가 기묘한 센스를 보여주는 다리 입구 조형물을 지나서 230여 미터 정도 걷다 보면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가다 보면 트리가트도 있고 양옆의 남한강 풍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시들. 네, 안녕하세요. 고시굴 앞에 왔습니다. 소리 울리죠? 안전모를 써야 된다서 지금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신생아나 뭐 영유아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애들 좀 울고 그래가지고 울고 그러면 바로 돌아 나오는 코스라고 합니다. 네, 일직선 코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성인 걸음으로 4, 50분이면 왕복한다는데요. 생각보다 길군요. 굴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저 제주도 만장굴이라든지 이런 데와 다른 곳도 한번 간 적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몇 번 안 되는데 이번에 한번 또 들어와 봅니다. 한번 고시골 같이 구경해 보시죠. 춥다. 들어오자마자 냉기가 느껴집니다. 늦봄인데 말이죠. 입구에서부터 계단이 잔뜩이라 힘이 빠지는데요. 정말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시굴은 외란 당시에 선비 고종원과 그 일가족이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굴안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바깥은 덥거든요.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긴 이렇게 추워요. 김이 나올 정도. 세상에 여기서 살았단 말이야. 대단하네요. 그 안내해 주신 분 말씀으로는 굉장히 이제 낮아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는 미끄러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좁고 가파릅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 꽉. 방금 전에 안전모를 긁었습니다. 세상에. 낮아요. 엄청 낮아요. 지금 안내문에 안내문에 말줄임표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어쨌거나 물이 좀 흐르기 때문에 그걸 타고 형성이 된 셈입니다. 어디 보자. 와, 재밌네요. 사람이 오면은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네. 또 계단 내려가는 계단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예, 물이 흘렀던 자국이 보이는군요. 근데 안내문이 참 재밌어요. 보면은. 네. 그럼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 찰 수 있었을까? 각자 고민해보자. 네, 굉장히 위험한 길들입니다. 왜 매표소가 아니라 표 받는 곳에서 짐을 놓고 가라 했는지도 알 것 같고, 이거 안 썼으면 몇 번이나 부딪혔을 뻔했어요. 키 크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동굴이 진짜 멋있긴 해요. 그냥 너무 습하고
춥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지? 물론 지하 쪽이면은 바깥 온도하고는 별개로 나름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는 될 거예요. 그냥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휴, 고생이었겠네요. 동굴 속에는 끊임없이 물이 흐릅니다. 저 물은 굴 바깥에 남한강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네요. 고종원 선비의 아내도 남편 피신한 시간 번다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죠. 여기 또 재밌는 거 있네요. 물에 동전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래서 물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보통 구리로 만든 동전이 물속에 들어가면 구리 성분이 물속에 퍼져서 물이 오염된다. 구리와 같은 성분은 동물에 나쁜 영향을 주며 심지어 동물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 물속에 절대로 동전 던지면 안 된다. 단호해요. 아까 여러분 동굴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맨머리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끝도 없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납니다. 이 지하에 이만한 공간이 있네요. 천연 대피소라고 할 만하네요. 그리고 또 꾸역꾸역 계단을 탑니다. 이야, 저 두 녀석들을 좀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석순이군요. 석순이. 종이석이가 있네. 이런. 석순의 모양이 왜 다르지? 와, 어마어마합니다. 동굴하면 역시 구니스가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하죠. 컴퓨터 게임이라기보다도 그 오락기용 게임. 신디로퍼 노래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와, 저기 또 멋있는 게 있네요. 야, 종점입니다. 그리고 보이십니까? 팰러스 오브 헤븐리 킹. 와, 이렇게 놓으니까 좀 묘하네. 어쨌든 이곳이 종점이고요. 색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설명은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많이 알려주려고 애쓰면서도 약간 시니컬한 것 같으면서도 친절합니다. 새침북구라고 하죠, 이런 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5월 하순인데요. 6월 언젠가에 이틀 정도 쉰대요. 그 고시굴이 전기 배선 공사하는 것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왔기 때문에 고시굴 못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을 피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이때 오니까 비슷한 시기에 왔었던 춘천에서는 막국수 축제를 못 봤어요. 그건 또 6월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메밀꽃도 다 피지 않았고, 그래서 메밀꽃밭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언제 왔기 때문에 어떤 거 볼 수 있었고 어떤 거 볼 수 없었고, 뭐 세상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돌아가 볼까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난코스더라고요. 종점까지 갈 때에는 못 봤던 것들도 보입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우와, 그래도 멋있긴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 아이고 정말. 끝이 보이자마자 정말 도망치듯이 뛰어나왔습니다. 예, 굴에서 막 나왔습니다. 어휴, 일단 굴 안은 꽤 추워요. 추운데도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1km 정도를 하는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고 헤매다네. 안전모 안에 미치고 머리는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밌었어요. 동강의 풍경 한번, 동강이 아니지, 이게 남한강인가? 네, 남한강 풍경 한번 보시죠. 이제 흥월리로 갑니다. 화면 속에선 8개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서북 방향으로 2km 정도 가면 엄흥도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동강에 버려진 어린 단종의 시신을 거둔 인물입니다. 영월을 역사면으로 돌아보려면 한번 들러보심도 좋겠습니다. 흥월리는 태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산촌마을입니다. 궁예가 승려 생활을 했던 흥교사가 있었던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묘지가 늘어나는 통에 마을 분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계시다고도 하더라고요. 흥월리로 향하는 길은 역시 산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여름에 왔을 때와는 느낌이 좀 다른데 기분 탓일까요? 달이 내린 산기슭의 주인공 이름이 월리이며 바로 이 흥월리층이라고 하는 지층명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흥월리층은 바로 또 영월군에 있는 리 이름에서 왔죠. 흥월리. 네, 바로 이곳입니다. 뒤에 보시면 보이는 저 흥월리라고 하는 표식 보이시죠? 네. 오랜만에 보는 표석이 반갑기까지 합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0-30km 떨어진 곳에 영월군 상동읍이 있는데요. 삼화의 배경지기도 합니다. 다만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화석 채취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하루만에 다 돌기엔 동선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상동읍은 참고로 태백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역명인 흥월리는 사실 달이 내린 산기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주인공 소녀인 월리의 이름이 바로 이 흥월리층이라고 하는 지층명에서 왔고, 그 흥월리층이라고 하는 지층명도 사실 강원도 영월 흥월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연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와 보니까요, 전형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근데 굉장히 호젓해요. 굉장히 호젓하고 새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데 거기 보리가 앞에 이렇게거든요. 아 여기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길도 꼬불꼬불하고 어마어마하게 꼬불꼬불하고 또 강원도 아니랄까봐 경사도 엄청나죠.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올 만한 보람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치 한번 눈에 담아 보시죠. 어린 시절에 즐겨봤던 학교 드라마 가운데 맹랑시대가 있는데요. 보리 맥, 물결 랑이거든요. 여기 바로 그 맥랑이 있네요. 네, 달이 내린 산기슭의 두 주인공이죠. 오원경과 월리. 그 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에 왔습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신곡 삼거리입니다. 흔해 보이는 삼거리입니다만 바로 이곳이 작품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을 처음 특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단초가 된 것은 일화 속에서 오원경이 지도를 펼쳐드는 장면입니다. 그 지도에 도로 번호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만화가분들이 이렇게 힌트를 남겨주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노두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한번 좀 걸어보겠습니다. 길이 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작품이 만들어지던 당시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바로 이곳 노두에 벼락이 떨어지고 바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월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시작점이죠.
지층의 정령소녀 원리는 바로 이곳 어상천면에 있는 노두에서 주인공 오원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어쩌면 끝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손장원 작가님은 전혀 이 작품을 슬픈 기색으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읽을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즐거운 얘기가 되지 않았나, 조금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슬프지 않게 또 마무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다음 웹툰에서 달이 내린 산기슭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으로는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 내지는 나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완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웹툰으로 볼 수 있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단양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영월에도 한번 들러보십시오.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